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배드 현상, BAD 현상,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술 마실 일이 많은 시절이죠. 술 마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매 위험성이 높다. 즉 치매와 알코올과 관련 있는 BAD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거든요. 제9기 1차 연도 2022년도 결과입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21.3%, 여성은 7.0%로 남성은 전년보다도 1.6포인트 높아졌다고 하고요.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 소주로 따진 거겠죠. 그럼 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비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고위험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포급률, 한 달에 얼마나 포급하느냐 나타내는 거 보면 남성은 48.8%, 여성은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남성의 절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은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다. 포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학적, 사회학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술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술이 암뿐만 아니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BAD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것, 바로 블랙아웃이 필름 끊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필름이 끊기는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의 전조 증상이다 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폭음이 잦다 보면 어전증이 심해지고, 어전증이 블랙아웃을 낳고,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치매로 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체내에 이제 알코올이 흡수가 되게 되면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탈데히드라고 하는 중간 대사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해마, 뇌의 굉장히 중요한 기억 저장 창구죠.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낮에 어떤 걸 공부를 했다, 기억이 있다, 이것을 영구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장하는, 영구기억으로 저장하는 위해서는 임시기억이 머물러야 하는데, 임시기억이 머무는 창고가 바로 해마입니다. 따라서 해마에 손상이 있게 되면 영구기억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겠죠. 초기에는 술에 의해서 블랙아웃이 되더라도 해마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지만 그 손상이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됩니다. 근데 블랙아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뇌에 광범위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의 텅 빈 공간인 뇌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BAD의 B, 블랙아웃이죠. 필름이 끊긴다. A는 영어로 아트로피입니다. 위축, 쪼그라들었답니다. 뇌의 위축이죠.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블랙아웃이 이렇게 연속되다 보면 뇌 위축이 온다는 거죠. 블랙아웃이 없더라도 술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뇌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D, BAD의 D, 바로 디멘치아, 치매, 즉 블랙아웃, 필름 끊김이 뇌 위축으로 가게 되고, 뇌 위축은 결국에는 치매라는 뇌 구조적,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더욱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주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뇌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전조증상들이 나타나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져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잦은 음주가 뇌의 재생을 관장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파괴시켜서 뇌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개월에 2번 이상 블랙아웃을 했다면 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상에서 이런 이상들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술을 마시고 이런 검사 속인데 나타난다고 하고 블랙아웃이 있다면 내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죠. GOT, GPT, 감마 GTP입니다. 알코올에 의해서는 GOT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GTP보다는. 근데 GTP도 같이 올라가 있죠. 특히 이제 감마 GTP 같은 경우는 간에서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의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산 능력이 떨어지겠죠. 술을 장기간 마시다 보면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만성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소판도 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만 마시지 말고 술 먹을 때는 안주, 탄수화물 안주는 살이 좀 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조금 더 늘리자. 그래서 술 대신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배를 좀 채우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또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결국에 이것은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겠죠. 탄수화물 섭취는 의도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탄수화물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좀 번거로워 하시고 자꾸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물 반, 술 반. 다시 이야기하면 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 마시고, 물 반, 술 반, 물 반, 술 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 내 해마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항염증 단백질인 마요카인이 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대뇌 피질 두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루틴을 반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술 먹은 다음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육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해마의 감소를 막아주는 역방향적인 항노화적인 루틴도 실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배드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극복하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 건강한 음주, 건강한 절주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